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결정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고 역대급 정신승리입니다. 이번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란전 노땡스와 대미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전작권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루어져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땡스 할 겁니다.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피해를 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웃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습니다. 국민을 포기한 이재명 정권, 곧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관례라고 합니다. 잘못된 관례는 없애야 합니다.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입니까? 그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되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대법관 임명 22명 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 늘렸는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만들어 둔 것인데 대통령이 그 권한을 빼앗아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대법관 수를 늘려놓은 것이고 결국 그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민석 대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차 강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이제야 오히려 국민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를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지연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아예 중지시켜놓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우리 당의 첫 최고위원 회의인 만큼 그래도 축하와 덕담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친명 당대표라지만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 취임 첫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닌 조희대 씨 물러나라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여당 대표다운 모습입니까? 정청래 전 대표와 달리 적대적 정치를 지향하고 언어의 품격을 지키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더니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까지 청와대와 원만하게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제청권을 무시한 것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나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로 단독 의결하는 형태나 모두 관례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하며 사실상 사직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떠나려는 장관과 붙잡으려는 청와대 사이의 지루한 핑퐁 게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직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가 야기할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반면 청와대는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빌려 탈옥을 위한 도피로를 닦으려고 합니다. 둘 다 사고는 같이 쳤지만 책임은 절대로 안 지겠다는 비열한 형태입니다. 최근 정성호 장관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그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이미 대통령 재판 지우기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카멜레온처럼 표변한다고 해도 집권 남용의 죄는 반드시 되돌아갈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6건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명백히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개인 로펌의 변호사처럼 처신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리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으로까지 불린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 사법 리스크 뒤치다꺼리 하다가 악업을 쌓았습니다.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탈옥 계획 설계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무법부 장관이라는 영원한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